원피스 작품의 가장 큰 떡밥이 있죠. 그래서 원피스가 대체 무엇인가? 나루토는 호카게가 됐죠. 진격의 거인 에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구의 80%를 죽였죠. 원피스는 소년 만화계의 2단화였어. 원피스 결말은 하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해적왕 좀 소름 돋았어요. 만약 진짜 이렇게 결말 나면 성지순례가 되는 거죠. 성지순례가 되는 거네요. 자, 저희 원피스 팟캐스트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원피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정말 오래된 작품인 만큼 뭔가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 29년의 세월에서 오는 느린 감동이란 게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원피스가 주는 이 느린 감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보자 하는데 마리겔 정구루님께 한번 동시에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만화 분량과 원피스 분량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느리다 해서 말아 그런 건데 그냥 분량이 많은 거지 생각보다 느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피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초기 에피소드를 많이 좋아해요. 그 이스트 블루 편이라고 하는 그 동료들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편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에피소드를 보면은 대부분 단권에서 끝납니다. 뭐 오렌지 마을 이야기나 후샤 마을 이야기나 시론 마을 이야기 이런 것들 웬만해서 1권으로 끝나고요. 좀 이제 길어진다 싶은 게 알라바스타 편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이제 체감하기로 길었던 거는 2부에 들어가고 나서 드레스로자랑 뭐 빅맘이 있는 무슨 아일랜드였지? 뭐 홀케이크. 네, 맞아요. 홀케이크 아일랜드 편. 그리고 그 뒤에 와노쿠니 1, 2부가 너무 늘어져서 이때가 엄청 늘어졌던 거지. 사실 그 전까지는 되게 빠른 템포의 만화였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옛날 작품이라 느리다라는 것도 사실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옛날 작품 드래곤볼 소년 만화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거 드래곤볼 실제로 만화로 다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 없어요. 저는 다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드래곤볼이 세상에서 제일 빨라요. 드래곤볼의 전개가 진짜 빠릅니다. 얘네들이 수련할 때 보통 나루토 같은 거 보면 수련한다고 수련을 구체적으로 지라이한테 어떤 것을 사사받았는지 이런 거 다 보여주잖아요. 드래곤볼에서는 한화 정도에 나와서 이건 시공과 정신의 방이야. 여기 들어가면은 수련을 할 수 있지. 아 그래? 해서 몇 번 해봐요. 그러고 나서 이야 난 거기서 100년을 경험하고 왔다고 이러면서 나와서 끝나. 그러고 나서 얘가 세져요 갑자기 얘가 세져. 그러더니 그랬구나. 어쨌든 우린 납득은 해. 아 그래서 세졌구나라고. 한국 드라마식 전개. 이 30년 후 갑자기 커져 있고. 얘가 갑자기 세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납득은 되지만 사실 옛날 만화라고 안 빠른 건 아닙니다. 옛날 만화가 오히려 더 빨라요. 맞아요. 명랑 만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뭐 아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네. 명랑 만화 시대의 전개가 세상에서 제일 빨랐어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도요. 네. 이게 옛날 만화거든요. 거의 80몇 년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도 일부 보시면 굉장히 빨라요. 개 빨라요. 이게 딱 넘기면은 이렇게 사건 하나가 슉슉슉 지나가서 이게 옛날 만화라서 전개가 느리다기보다는 그냥 연재를 오래 했고 많은 서사가 풀려 있죠. 원피스가 그냥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 분량이 왜 많은 거죠. 2부에서 갑자기 늘어지는가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왜 늘어질까? 이유는 동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원피스라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의견을 물으니까 원피스는 동료라는 키워드가 주는 무게감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작품이랑 원피스를 비교하다 보니까 네네. 원피스가 어떠한 오리지널 원형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원피스는 소년 만화계의 2단화였어요. 맞네. 왜 2단화였냐? 소년 만화는 대부분 주인공이 점점 세집니다. 종적 성장이라고 부를게요 이걸. 세로로 세진다고. 주인공이 드래곤볼을 예시로 들면 얘가 갑자기 머리 스타일을 해괴하게 하고 나와서는 내가 사실 사이어인인데 얘가 세지는 것도 엄청 직관적이야. 얘가 세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야? 천하제일 무도대회에 가서 내가 1등 했어. 그럼 센 거야. 심지어 얘가 나중에는 스카우터를 끼고 나와가지고 전투력이란 걸 봐. 퍼지고. 전투력이 점점 올라가는군요 이러면서 얘가 세진다는 걸 보여줘. 근데 만화의 핵심적인 단점이 있어요. 성장을 묘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짱구가 평생 5살인 이유는 뭐야? 캐릭터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짱구가 점점 커져봐 이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종적 성장을 우리가 수치로 이제 스카우터 이런 걸로 얘가 전투력이 지금 200만이다 이런 거는 원피스에도 있는 개념이에요. 현상금이 점점 세지잖아요. 루피가 얼마나 센지는 현상금으로 그죠. 이렇게 종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 오다 H로는 별로였던 거야. 뭐 원나블이든 다른 것들도 보면 전부 종적 성장을 메인으로 해요. 근데 루피는 횡적 성장을 합니다. 동료를 모으면서 세지는 거예요. 같이. 루피가 세지는 게 아니야.
루피의 일당. 일당이 세지는 거야. 아. 횡적 성장이란 키워드를 이해하지 않고서 원피스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피스 올드 팬들은 동료를 서서히 모아나가는 이스트 블루 편을 가장 재밌어요. 왜? 원피스만의 특별한 점이니까. 동료가 있는 작품들은 많아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보면 같은 반 애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동료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진격의 거인도 그런 거 처음부터 있잖아요. 있죠. 훈련병, 훈련병? 뭐지? 조사병단. 아 조사병단, 조사병단. 조사병단도 약간 그런 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병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뽑힌 애들이 다 같이 있는 경우이고 모으는 형식은 아니죠. 내가 주인공이 성장한 게 모은 게 아니야. 주인공이랑 사실 상관없는 애들이야. 그런데 루피는 내가 모은 동료들과 함께 강해지는 이 해적단 자체가 횡적 성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된 재밌- 거지? 우습죠. 원피스 팬들은 동료를 처음 모았을 때 에피소드를 가장 감명 깊게 느낍니다. 좋죠. 우섭 들어왔던 실온 마을 에피소드 우습게 보시면 안 되죠. 좋았죠. 그때는 실온 마을 좋았지. 에피소드 아세요? 맞아요. 정확하게 아세요. 맞아요. 캡틴 쿠 이거. 맞아요. 아, 캡틴 진짜? 아, 쿠 이거였구나. 사실 실온 마을 에피소드가 원피스 모든 에피소드의 원형인 걸 아시나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원피스 에피소드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섬에 상륙을 해서 그러네. 원피스 밀짚모자 1당이 부회자인데 얘네가 거기에 상륙을 해서 우연한 기회로 그거랑 연관이 되고 이 녀석들의 음모를 깨부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알라바스타도 그렇고 홀케이크 아일랜드도 그렇고 오. 와노쿠니도 그렇고 전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죠. 전부 맞아, 반- 맞아. 네, 맞아요. 전부 반복되는 구조예요. 실온 마을이 그거의 최초예요. 실온 마을이 어떤 에피소드죠? 우솝이 항상 찾아가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 나무에 매달려서 계속 아야. 거짓말 치고 아. 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 집사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가장 큰 악이었어요. 그걸 이제 유명한 해적이에요. 루피랑 일당들이 깨닫고 거기를 다 이제 또 부수고 그 악을 처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끝내고 메리오. 우솝도 꽤 활약을 하거든요. 그 에피소드에서 우솝도 활약을 하면서 서로 이제 동료애가 그러면서 싹 틀면서 우솝 너 내 동료가 되라 해가지고 함께 배에 타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전투에서 루피가 세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솝이라는 든든한 저격수 동료가 생긴 것만으로 일당이 파업한 겁니다. 이거가 원피스만의 특별한 장점이에요. 다른 작품에서 느낄 수 없는. 그리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루피가 동료에 대한 정말 아가페적인 신뢰와 이런 믿음, 사랑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 어디서 조금 나쁜 짓을 하고 막 루피한테 막말하고 뭐 하고 해도 너 내 동료니까 다 품어주는 듯한 그런 선장의 마음이 되게 본받고 싶기도 하고 아 진짜 내 주변에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인생 행복하겠다 하는 정말 본받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매력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승비 씨 같은 경우에도 원피스 그래도 동료들이 누가 있는지 정도는 알죠? 잘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예. 그 정도도 모르고 왔어요. 나가. 뭐하러 여기 있냐? 아, 일부러 농담- 일부러 네. 아예 모르는 MC를 섭외한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그 정도는 너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동료를 모아가는 스토리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딱 듣는데 맞는 것 같아요. 종적 성장, 횡적 성장에 대해서 원피스만의 확실한 특징이 있다. 근데 횡적 성장이 2부가 되면서 단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동료가 몇 명인지 알아요? 너무 많. 루피랑 합쳐서 9명이거든요. 네네. 10번째 동료가 들어오니 많이 하고 있어요. 와, 한 명 더 들어와야 와중에? 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네. 한 명 더 남았어요. 명 10명을 들어와야 모으겠다고 돼. 했기 때문에. 거의. 봐봐. 근데 주인공 혼자서 활약하는 작품이며 진격의 거인을 제가 최근에 한 번 다시 봤는데 얘 주인공이 엘렌 예거가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다녀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얘 친구 중에 그 많이 먹는 여자의 이름 뭐죠? 샤샤. 그 친구가 어느새 죽어 있어요. 맞아. 눈치채 보면 어느새 죽어 어. 있어. 사실 에런과 그 3인방 미카사랑 그 한 명 더 있는데 아르민. 아르민 맞아요. 그 3명을 제외한 이야기는 뭐 걔네들도 나름 팬들이 있고 사랑받는 애들이지만 곁다리인 거야. 근데 그쵸. 원피스는 달라요. 밀짚모자 일당은 다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루피만의 이야기를 묘사할 순 없어. 조로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상기도 어디 가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동료가 5명일 때는 얘네들이 각각 애들을 해치우는데 뭐 루피는 좀 더 많이 묘사해서 열화 썼어. 그럼 다른 애들도 그래도 한 3화에서 4화는 써야 될 거 아니야. 알라바스타 편이 그게 되게 재밌어서 그쵸. 알라바스타가 잘 된 거란 말이에요.
우솝이 그 아줌마 두드러 패고 뭐 코딱지 날리는 애 패고 이러는 거 하는 폭탄. 이게 애들이 하나하나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5명을 루피 열화 다른 애들은 뭐 3, 4화 이렇게 해봐야 그때는 한 전투를 묘사하는데 26화 정도밖에 안 들었을 거 아니야. 9명쯤 되면 한 번 전투할 때 50화씩 써요. 그러니까 늘어지는 거야. 2부가 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횡적 성장이라는 처음에는 강력한 이 특이점 재밌는 부분이었지만 이제 그 횡적 성장을 함께 다 같이 종적 성장을 같이 해야 돼. 이제 이걸 보면 이러면 이제 이 작품이 적분하면 너무 볼륨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가 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밀짚모자 일당 중에서 이탈 에피소드가 있어요. 동료가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에피소드가 생겨요. 맞아요. 오. 예를 들어 우솝이 합류됐다가 우솝이 나갈 때 고잉 메리어 에피소드 있었죠. 뭐 나미도 똑같아. 한번 나갔다 들어.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온 애들도 몇 명 있고 새로운 동료가 들어오면 또 걔도 이탈 에피소드가 생겨야 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서사를 봐야 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 동료 시스템이. 재밌는데 좀 루즈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야? 원피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모든 동료를 말로는 다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우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애가 제일 매력적이고 어떤 애가 별로일 수밖에 그럼요. 없어. 어떤 애가 제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로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도 조로가 간지죠. 제일 싫어요. 징배 다음으로 싫어요. 왜죠? 이렇게 달라요. 왜 조로가 싫냐? 원피스의 매력은 아까 말했다시피 짜치는데 애들이 한 번씩 멋지는 대사를 해야 아, 된다. 너무 조로는 항상 가오다. 있어서. 조로는 언제나 가오를 너무 가오다. 얘가 사실 가오가 너무 멈춰서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명대사를 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가 나오면은 진지해진단 말이에요. 얘 전투씬도 대부분 진지해요. 얘가 싸운 애들은 대부분 넘버 2고 넘버 2는 또 걔도 가오를 잡고 있어요. 우스꽝스럽진 가오 대 않지. 가오. 가오 대 가오로 한 3화쯤 보고 있으면은 결국 조로가 이길 거잖아 이러고 약간 안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 지인 중에서 정말 원피스 광팬이 있어서 이 팟캐스트 촬영 전에 물어봤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약간 삼국지랑 비슷하다. 삼국지도 주인공이 유비지만 유비 개인의 능력이 성장하는 모습보다는 관우, 장비, 그러면서 제갈량 이러한 좀 자기 편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과정이 담겨져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루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것에서 오는 매력이 있고 원피스도 그러하다고 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그렇죠. 동료들이 대부분은 솔직히 전개 속도만 봤을 때 동료들은 대부분 짐이에요. 얘네들도 한 번씩 묘사는 해줘야 되는데 재미 대가리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 번씩 한 건을 해줘요 동료들이. 그냥 멋진 모습을 한 번씩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냥 우솝이 다들 쓸모없다고 욕을 하지만 CP9 편에서는 우솝이 없었으면 진행될 수가 없는 에피소드. 어떤 저격왕이었죠. CP9 편이 이제 NES 루비가 맞죠. 맞아요. 거기서 그 깃발을 쏘는 그 장면 최고죠. 최고죠. 저격왕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 이탈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우솝이 내리게 됐었어요. 내리게 됐다가 이제 로빈을 구하러 가면서 다시 합류를 하게 된 건데 저격왕이라는 가면을 쓰고 와가지고 우솝 아닌 척. 우솝 아닌 척 핵심적인 간지 담당을 해줬죠. 애가 나 우솝 아니다 스킨을 끼고 왔었는데 옆에 정말 갑자기 멋있었어요. 이거를 저격을 하면서 얘가 제일 멋진 그 사실 밀짚모자 일당의 에피소드 중에서 제일 멋진 장면이에요. 세계 정부에 선전포고하는 에피소드란 말이에요. 그 깃발을 저격으로 날려버리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솝이 쓸모가 없다, 재미가 없다,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물론 2부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는 명백히 활약했어요. NES 로비 편 그리고 드레스로자 편. 드레스로자에서 이제 그 웃긴 그렇죠. 좀 우습지만 우습게 했지만 그래도 나름 멋있는 에피소드. 나름 각성도 했고 하비하비 열매를 그쵸. 이제 물리치는 그런 맞아. 에피소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등장인물들은 하나씩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는 프랑키도 욕을 먹지만 저는 인생에서 원피스를 봤을 때 가장 멋있다고 느꼈던 부분은 프랑키가 자기 스승이에요. 조선공 톰이란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야 너한테만 맡긴다 이러면서 아. 고대병기 플루톤. 네, 플루톤의 설계도를 맡겨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가장 멋있었어요. 와. 왜? 너희들 같이 든든한 놈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건 악용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세계 정부한테 이걸 뺏기면 세계 정부가 이 고대병기를 가지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세계 정부에 맞설 힘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필요 없다. 왜? 밀짚모자 일당이 있으니까. 라고 동료를 믿고
그때 동료가 아니었지만 동료를 믿고 불태워버린 장면이란 말이에요. 제가 원피스에서 가장 멋있는 명장면으로 꼽는 거는 프랑키의 불태우는 그 씬이에요. 근데 원피스 특유의 동료애라든지 우스꽝스러운 캐릭터가 멋진 모습을 보여준 거는 전부 이제 농축된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각자 생각하는 원피스의 명장면을 또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구루님은 어떤 장면 딱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어떤 장면이었나요? 진짜 하나만 꼽기가 너무 힘들기는 한데 굳이 하나만 꼽자면 저는 에이스의 사랑해줘서 고맙다를 뽑고 싶긴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그 사부랑 에이스랑 루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편지를 읽어주는 장면인데 장남 둘의 막내 하나 우리 참 이상한 관계다 뭐 이러면서 루피에 대한 보살핌을 나눠 그렇게 얘기하는 진짜 짧은 장면이에요. 그 장면도 굉장히 감동 깊게 봤었어가지고 너무 어렵네요. 근데 한 장면만 꼽기엔. 저는 앞으로 어떤 장면이 나오더라도 저한텐 이게 명장면이에요. 언제냐면 그 알라바스터 편에서 이제 비비랑 요거? 동료가 됐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비비는 이제 여정을 거기를 다 함께 했지만 그 왕국에 남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끝까지 너는 우리 동료다라는 표시로 이제 손목에다가 X를 쳐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제가 처음으로 애니를 보면서 모든 애니를 통틀어서 보면서 느꼈던 감동 중에 최고였어요. 그 장면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동료애라는 그렇죠. 부분은 역시 이 원피스. 원피스라는 작품의 핵심을 관통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막 우솝도 저격왕으로 활약 한 번씩 하고 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부룩은 어디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궁금한데. 부룩이 합류하는 화에서 감동을 못 느꼈다? 사이코패스. 부룩은 합류할 때 활약을 했다. 이미 합류하면서 화려한 등장을 했다. 빙크스의 술 하나로 원피스 멱살 끌어잡고 캐리했어요. 빙크스의 진짜. 술. 빙크스의 술. 물론 알죠? 빙크스의 술. 노사케요 토도케니 유코 그거 아시죠? 알죠. 근데 사실 부룩이 나오는 에피소드가 평가가 좋진 않아요. 스릴러 바크가 스릴러 바크가 그쵸. 늘어진다 재미없다 뭐 다양한 비난과 욕설 모욕과 조롱을 당했던 그런 에피소드인데도 불구하고 부룩이라는 동료의 합류 에피소드만큼은 그렇죠. 부룩이 합류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나요? 해골? 압니다. 어떤 디자인 알죠? 디자인 알아요. 왜 디자인. 해골이 됐는지 아시나요? 그건 모릅니다. 그 친구가 부활 열매란 걸 먹었어요. 근데 부활 열매란 걸 먹으면 혼이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부활을 해요. 근데 부활 열매의 문제점이 뭐냐면 혼이 한번 빠져나간 뒤에 혼이 다시 내 시체를 찾아서 가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부활을 해요. 근데 부룩이 원래 해적이어서 얘가 그 엄청 안개가 짙게 낀 스릴러 바크 인근에서 고난당하면서 다들 병에 걸리고 그 와중에 다른 해적선에게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무너지면서 부룩과 함께 모든 그 룸바 해적단? 룸바 해적단이죠. 룸바 해적단 모두가 죽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약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곳에서 표류했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룩이 당연히 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못 찾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부룩이 자기 뼈가 나올 때까지 몸이 다 썩고 나서야 다시 들어간 거야.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을 기다렸죠? 40년인가? 엄청 오랫동안 그 배에 혼자 유령선으로 표류하고 있었죠. 혼자 계속 표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만난 게 루피. 루피 일당. 루피 일당이 그 와중에 부룩이 부활하고 나서 그림자까지 빼앗기거든요. 게코 모리한테. 근데 그 게코 모리한테 빼앗긴 그림자도 되찾아주고 그 와중에 동료가 같이 돼달라고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한때 동료를 잃었던 부룩이 다시 동료를 찾게 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자기가 추랑하면서 불렀던 빙크스의 술 와중에 이제 룸바 해적단이 다 죽을 때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얘네들이 이제 음악가시잖아요. 얘네들이 음악가 밴드 같은 해적단이에요.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콰르테, 트리오, 듀오, 솔로까지 가면서 한 명씩 픽픽 쓰러져요. 연주하던 애들이 쓰러지면서 솔로 어떻게 반주만 남겨놓고 다 죽을 수 있냐 이러면서 자기도 마지막에 죽거든요. 그 부룩의 빙크스의 술 합류 에피소드만큼 감동적인 건 없죠. 근데 부룩 얘기를 하면 또 부룩의 룸바 해적단의 동료 라분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이제 라분이 루피네가 먼저 만났었어요. 부룩을 만나기 전에 이제 레드라인에서 리버스 마운틴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 앞에서 라분을 만났었죠. 그 레드라인 절벽에다가 계속 머리를 박던 고래인데 그 고래가 어린 시절 아주 아기 때 룸바 해적단과 노래를 부르던 그 추억
그리고 계속 그 레드라인의 머리를 박는 이유가 그 부룩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계서 받고 있었던 거. 눈바이 저단이 꼭 돌아오겠다고 맹세를 그쵸. 했거든요. 근데 근데 거기서 돌아오지 죽은 거죠. 못했죠. 그래서 얘가 자라면서 계속 이렇게 머리를 받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원피스의 특징이 뭐냐? 아까 동료 얘기를 했었잖아요. 동료의 이제 횡적 성장과 종적 성장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원피스의 특징을 하나 더 짚어야 된다면 이 친구들은 모험을 하는 항해를 하면서 모험을 해서 어떤 섬에 이렇게 상륙을 하잖아요. 네. 다른 소년 만화들과 차이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 다른 소년 만화들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겪어요. 하지만 원피스는 이미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상륙해요. 와노쿠니는 이미 카이도가 지배한 상태에서 내가 상륙을 하고요. 그죠.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도 빅맘이 뭔가를 저지르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상륙을 하고 알라바스타에서도 크로커다일이 뭔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원피스 주인공들이 직접 겪는 일은 없어요. 남의 일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재밌는 이야기예요. 모험이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어떤 섬에 상륙해서 이 섬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 섬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하지만 언제나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회상이 많아진다라는 단점이 돼요. 어떤 섬에 상륙하면 이 섬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등장인물의 새로운 이 섬에서 정보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오뎅님이 겪었던 그 수모 이 얘기를 50화 넘게 들어야 된다니까? 오뎅 얘기만큼은 듣고 싶지. 언제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는 오뎅 얘기를 다 듣고 갑자기 부르기 참된 호걸 이러고 있으니까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모든 특징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동료가 많다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지만 늘어지는 단점이 되고 여기도 이제 라분 같은 이야기도 사실 회상으로 알게 되거든요. 맞아요. 선이 크로커스. 선이 선이. 크로커스님이 알려주는 걸로 듣게 되고 그 뒤에 부룩을 만나서 부룩한테 또 알게 되고 또 루피가 유난히 문외라서 루피가 직접 알아내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야 그때 알아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좀 재미가 있죠. 원피스의 특징인 동시에 고질적인 단점이 되기도 하는 부분. 그런 떡밥 회수가 길어지는 것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떡밥 회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되었건 많은 팬분들이 가장 궁금한 원피스 작품의 가장 큰 떡밥이 있죠. 그래서 원피스가 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3가지 가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원피스는 세계를 뒤집는 장치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피스는 실존 보물이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보물이다라는 가설이 있고 세 번째는 모든 건 만화였다. 이렇게 끝이 나는 가설이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겠죠. 예, 모든 것이 그럼 꿈이었다.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죠. 네. 세 번째는. 그것만은 아니었다고. 그것만은. 뭐 다양한 가설이 있는데 아마 세상을 뒤집는다라는 것들은 이게 그러니까 고대병기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그쵸. 어떠한 개념이지 않을까? 원피스라는 것이 실존하는 어떠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면 세상이 뒤집힌다. 큰일 났다. 이런 느낌?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가령 세계 정부의 비밀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음. 왜냐면 세계 정부에는 위에 군림하는 왕 같은 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있었고 이런 것들의 개념이 아닐까 싶고 아마 두 번째 말하는 것들이 베리시 엄청 많을 거예요. 고대병기도 아마 실존하는 무언가일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진짜 금은 보화일 수도 있고.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잘라주세요. 왜냐면 금이라고 여기 적혀 아니 있어서. 멍청한 소리에서 좋았어요. 네. 그거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여기 금이라고 또 실제로 그런 가설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물론 금은 보화가 있기야 하겠죠. 있겠죠. 있기야 하겠지만 그게 주는 아니다. 원피스는 아니다. 아 그죠. 원피스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 음.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4가지 바다가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가설이 제일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들 맞아요. 그래서 인기를 얻는 올블루다. 거죠. 저도 그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올블루가 뭐죠? 올. 와우. 정확합니다. 바다. 정확해요. A You did L L. 이제 올블루가 뭐냐? 그 바다들이 하나로. 아까 처음에 세계관을 설명했을 때 바다가 4개로 나눠져 있다고 예. 했잖아요. 그 바다 상디의 꿈과 연결돼요. 이거는 쳐진. 상디의 꿈이 각각 바다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들이 교류를 못합니다. 어장이 달라요. 네, 다 다른 거죠. 그 4개의 바다의 모든 생태계가 한 곳에 있는 곳이 올블루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는 게 상디의 꿈인데 사실 이게 이론상 올블루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올블루를 만들 수 있는 게 원피스일 거다.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 레드라인이라는 벽과 그랜드라인이라는 바다를
부숨으로써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의 원피스의 가설이 있습니다. 결국 한 조각으로 되는 거잖아요. 원피스. 그래서 원피스라는 말이 많이 원. 쪼개져 있던 조각이 음. 다시 하나로 합쳐질 피스. 것이다 라는 류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달이라는 설도 있고 달에 그쵸. 간다는 설도 있고 태양으로 간다는 설도 있어요. NL 얘기도 꾸준히 표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데넬이 지금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도 있고 다양한 가설이 있는데 뭐 어찌 됐든 사실 여러분들이 만화 쪽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일리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원피스는 우스꽝스러운 게 매력인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다 H로 작가가 미국 애니메이션 같은 카툰풍 연출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 기어 서드에 나오는 주먹 크게 부풀리는 것도 사실 뽀빠이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연출이란 말이에요. 아, 네네네. 그래서 요런 연출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 보면 태양의 신인 니카가 되잖아요. 네네. 니카가 되고 나서 얘가 하는 것들도 대부분 미국 카툰풍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이제 만화책, 원피스라는 만화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그런 류의 추측인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하나의 만화고 그렇다 보니까 대해적 로저도 보고 아 지금까지 내가 한 것들이 그냥 프롤로그였다고 하면서 웃고 넘어간 거 아닐까 이런 식의 내용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게 좀 저는 좀 궁금했는데 섬 이름이 라프테일인데 이게 라프테일 웃음 이야기로 직역이 되는 웃기는 거죠. 이야기.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제 라프텔에 대해서 묘사된 거는 제 기억상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골디 로저가 보고 그저 웃었다. 그저 이거밖에 웃었다.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나요? 아까 빙크스의 술 얘기했잖아요. 네. 빙크스의 술 마지막 가사가 와라 이바나시 하고 끝나거든요. 그쵸.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긴 이야기. 맞구나. 그래서 빙크스의 술인데 결국 빙크스에게 술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 빙크스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 이것도 관련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러네요. 와라 이바나시가 이제 영어로 옮기면 라프테일이 될 그쵸, 테니까. 웃긴 이야기 하니까. 근데 예전에 오다 작가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한 게 있었대요. 보물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 네. 하는 있다. 거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다는데 그래서 저는 실존하는 보물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제 이 원피스에서 실제 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쓰거든요. 네네. 이게 흰수염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원피스는 실제 한다고 했어요. 이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원피스, 올블루 떡밥은 이제 하나의 좀 추상적인 그거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뭔가 실제가 있는 원피스라는 게 뭘까? 그게 고대 병기를 결국에는 해가지고 원피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 뭔가가 더 있을까? 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루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라프텔이라든지 이런 실제 하는 원피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네. 결국에 해적왕이라는 첫 번째 목표에 그쵸.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루피의 꿈, 해적왕, 그리고 원피스, 라프텔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요. 이 작품의 최종 지향점은 무엇인가? 사실 그거의 원전은 해적왕 골디 로저가 남긴 무언가라기보다는 루피가 끝에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뭐 나루토는 호카게가 됐죠. 네네. 그러면은 진격의 거인 그 에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구의 80%를 죽였죠. 학살자가 돼.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결국에 소년 만화 주인공인 이상 루피가 해적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루피의 꿈은 무엇이고 루피의 어떤 꿈이 이루어져야 해적왕이 될 거냐. 루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저희가 원피스를 또 좀 더 잘 추리하기 위해서는 네. 말씀하신 루피의 꿈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루피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루피의 최대의 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최종 같아요. 보스죠. 누굴 두드려 패야 보스. 이길 거야. 아 근데 그게 과연 검은 수염인가 아니면 세계 정부인가 이렇게 좀 갈리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결국에는 검은 수염이 마지막 보스로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루피의 적이 뭔가 대립해 있는 사람이면은 세계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검은 수염은 루피랑 생각보다 안 대립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 루피는 자유 진영에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억압진영. 억압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루피랑 세계 정부가 대립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검은 수염은 긍정적으로 묘사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은 수염이랑 처음 만나던 곳이 베라미전이죠. 맞아요. 그 체리파이 먹던 맞아요. 시절. 하늘섬 직전에 나올 때 검은 수염도 악역이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지만 명언 하나를 날립니다. 뭐죠? 히토노유야. 아, 왜 그 정도로까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성대모사까지. 사람의 꿈은 끝나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해요. 음. 그것 때문에 사실 루피가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는 묘사까지는 아니었지만 루피의 지향점과 매우 닮아 있거든요. 충격받죠. 그렇죠. 베라미라는 놈이 그 전까지 무슨 해적한테 무슨 꿈이 있고 그런 게 있냐. 굉장히 비웃죠. 하늘섬 그렇죠. 자체를 비웃죠. 하늘섬이란 게 세상에 있겠냐. 너 나와서 뭐 해적왕이니 뭐니 라프테리니 거서 원피스를 얻니 뭐니 하는 꿈에 차 있는 놈들을 비웃어요. 근데 검은 수염이랑 얘는 다르단 말이에요. 검은 수염이랑 루피는 하나부터 끝까지 사사건건 전부 다른데 맞습니다. 체리파이 이 체리파이는 죽음으로 맛있는데 맛없는데 할 정도로 사사건건 다른 친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면 그리고 평생 꿈을 꾸고 있다는 점에서만큼은 대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품의 전개상 최종 보스는 세계정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루피의 해적단과 혁명군이 과연 손을 잡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혁명군이 누군지 아시나요? 루피 아빠입니다. 과연 잡을까요? 잡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소년 만화의 클리셰를 먼저 생각해봐야 된다고. 소년 만화에서 부모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년 만화에서 부모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보신 소년 만화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설령 그런 클리시가 있다 하더라도 원피스라는 만화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녀 만화의 이단화 같은 작품이었으니 꼭 클리시를 따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상하게 귀신같이 클리셰적이에요. 원피스가 네. 원피스의 루피가 특히 매력적인 부분이 소년 만화에서 보통 부모가 잘 묘사가 잘 안 됩니다. 네네. 맞아요. 루피는 극단적으로 안 돼요. 루피 엄마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루피 아빠가 몽키디 드래곤인데 사실 세계 최악의 그 범죄자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혁명군이니까. 네네.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몽키디 드래곤에게 혈통을 물려받은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루토로 치면 구미를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묘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빠랑 할아버지가 세기 때문에 얘도 세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얘는 그냥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고 얘가 노력해서 세진 거예요. 사실 자랄 때부터 이미 거의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자랐죠. 고아처럼 자랐기 때문에 고아처럼 자랐죠. 이제 아무도 육아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통 소년 만화에서 아버지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등장하냐? 둘 중 하나예요. 자식의 라이벌. 아빠는 언제나 라이벌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이어서 혹은 아예 부회자처럼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어서 지우 아빠처럼 진 멀리서 호호호 하고 보고 있는 사람. 예, 수많은 소년 만화가 그렇죠. 수많은 소년 만화에서 아빠가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서 허허허 하고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때려 죽여야 될 놈이에요. 아빠가 최종 보스인 작품 엄청 많습니다. 많죠. 소년 만화에서.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마리겔님 입장에서는 그런 클리셰를 따라갈 것 같다. 따라가기 때문에 혁명군이랑 손잡을 일은 없다. 저의 생각에는 둘이 뭔가 같은 목표를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세계 정부와 싸우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 다다라서 어떠한 접점으로 함께 싸우거나 같은 일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연대를 하는. 네, 그렇죠. 뭔가 근데 그게 거의 끝에 가가지고 같은 전장에서 만나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했었어요. 살짝 도와주거나. 그렇죠. 뭔가 그때 이제 이게 지금까지 드래곤에 뭐가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의 활약 한번 하는 씬이 그때 가서 뭔가 있지 않을까. 루피 한번 살렸잖아요. 아, 그게 아니었으면 무함살. 루피 한번 살린 거 끝. 역시 9시간 정주행 하셔가지고 엑기스만. 엑기스들을 잘 기억해요. 엑기스만 딱딱딱. 기억에서 잊고 있었어 완전. 아 진짜. 문화 일진이시네요. 그럼요. 빵 사올까요?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최신화 톡박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초파 사람 열매 정체에 대해서도 오다 작가께서 사람이 초파 열매를 먹으면 더 인간다워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 최신화를 통해서 이번에 초파가 이모에게 세뇌된 거인들을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맞아요. 정화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이 되는 떡밥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초파가 그때 먹은 약이 럼블볼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원래는 그 약을 먹으면 초파가 진짜 엄청 어마무시한 폭주 상태로 돼서 완전 짱생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2년 동안의 수련에 걸쳐서 이성을 유지한 채로 광폭화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에 대한 단서로 떡밥으로 이제 그거를 초파가 팍 치니까 깼어요. 등짝 스매싱을 한 건가? 등짝 스매싱 한번 하니까 갑자기 광폭화 풀려버린 거야. 그 아마 그 떡밥이 초파의 럼블볼과 연결지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초파가 먹을 때 손으로 짚어 먹고 이 손에 남아 있었던 걸로 이렇게 됐다고 뭐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는데 초파의 꿈이거든요. 만병통치약이 되는 게. 그죠. 근데 이 사람 열매에도 어느 정도 떡밥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생고쿠도 같은 사람 열매잖아요. 맞아요. 사람 열매 모델 그쵸. 루피도 사실 고무고무 열매가 아니잖아요. 사람 열매 모델 니카였단 말이에요. 이 초파도 그러면 사람 열매 모델 모시기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어떠한 모델인 거와 연관이 있어서 거인들의 도미리버시를 푼 게 그 효과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또 저는 또 궁금했던 떡밥이 하나 있어요. 그 이무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떡밥들이 있었죠? 아 이무의 정체 혹시 마리겔님 아시는 게 있나요? 삶아야 됩니다. 족발이에요. 닭살만. 닭살만. 원피스가 족발. 걔가 재미가 없어요. 이무가. 이무가 재미가 없어요. 이무가 처음 예.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왕들이 경계하고 그 세 보였던 오로성들이 그 이무한테 막 이제 벌벌 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보다 더 센 애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감동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무가 처음 등장하면서 다들 도파민이 팡팡 터졌는데 나오면 나올수록 비호감입니다. 아 약간 마치 초딩 징계와 같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무는 슬슬 삶아야 됩니다. 근데 이무도 굉장히 좀 순수한 존재처럼 나오거든요. 맞아요. 성격이 순수한 존재에 대해서 키워드가 또 있어요. 예로부터 나온 조이보이 그리고 골디로저, 루피 이 셋의 공통점이 굉장히 순수하고 아이 같다는 점이거든요. 맞아요. 이무도 뭔가 이 조이보이, 골디로저, 루피 이런 성격의 어떤 인물일 텐데 조이보이가 고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무 또한 고대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대부터 존재했던 인물일 거다. 왜냐하면 로키와 루피의 열매를 근원적인 이름으로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무도 고대의 존재고 조이보이도 고대의 존재니까 둘이 뭔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떡밥들 단서들에 대한 얘기도 했고 어느덧 이제 슬슬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원피스라는 만화가 어쨌든 29년 동안 연재를 했는데 그래도 점점 이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분은 어쨌든 원피스의 팬으로서 그리고 그 만화 애니메이션을 즐겨본 사람으로서 원피스에게 바라는 점 또는 바라는 결말 같은 게 있는지 먼저 유재님부터 있을까요? 저는 사실 바라는 결말보다는 오면서 계속 결말이 뭘까를 엄청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두 가지 정도 후보가 제 안에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자 지구를 레드라인이라는 엄청 높은 벽이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바다가 나눠져 있죠. 네네. 벽이 둘러싸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벽이 뭐가 있죠?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벽이 있잖아요. 벽 안에 뭐가 있었죠? 거인이 있다. 거인이 있습니다. 라프텔 가서 원피스는 라프텔. 예, 원피스는 그 에렌의 척수액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땀 흘림을 해서 벽을 다 부수고 다 밟아서 올블로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나 있고 지구가 두 번째는 평탄해지겠네요. 그렇게 올블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조금 근거가 있는 건데. 아까도 충분히 근거는 있었어요. 그렇죠.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 삶아야 됩니다. 삶아지는 게 맞죠. 그렇죠. 땀 흘림하면 삶아지는 게 맞죠. 제가 여러 가지 좀 이제 증거들을 수집했던 걸로 추려봤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해수면이 점점 차오른다. 그래서 네.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이게 뭐 땅이 가라앉는 건지 아니면 물이 맞아요. 차오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북극곰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죠. 맞아요.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다. 두 번째는 이거 제가 살짝 나무위키의 힘을 빌렸는데
조이보이가 이제 공백의 100년이라는 시기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조이보이가 첫 해적이래요. 해적. 그 말은 조이보이 이전에는 해적이 없었다. 왜 해적이 없었을까? 바다가 없었으니까. 라는 생각이 바다가 들더라고요. 적었어. 그 전까진 다 산적이었는데 이번에 해적이 그 된 거네요. 전까진 다 산적 그저 도적이었어요. 그렇죠. 바다가 없었으니까. 맞아요. 세 부가 번째는- 뜨거울 때는 북극곰이 없었어요. 그냥 곰이었거든요. 맞네. 아니 어이가 없는 거죠. 북극곰이 지들만 시원하려고 우리한테 에어컨 틀지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루피가 주인공 치고는 뭔가 고무 좀 허접하잖아요. 뭐 물, 불, 멋진 능력들이 많은데 왜 굳이 고무인가? 네네. 물을 막을 때 세면대 물 막을 때 이렇게 딱 누르면 뭐가 막아주죠? 안에 아, 고무가 고무로. 들어있습니다. 음. 물을 막을 수 있는 재질이에요. 아. 그래서 원피스 보물을 열면 원피스의 정체는 수도꼭지예요. 오. 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있는 수도. 그걸 막을 게 없는 거예요. 루피가 들어가서 루피가 그 원피스가 되는 거죠. 아. 그 구멍을 막는 원피스가. 그 네덜란드 민요 그거 같네요. 동화 같네요. 이 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았다는. 아, 점점 커져서 약간. 힘으로 막고. 루피의 고무 능력이 그 원피스이다. 수도꼭지 원피스이다. 라는 결말을 한번 추측해봤습니다. 그럼 정구루님께서는 그래도 바라는 결말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원피스에게 바라는 점. 바라는 점. 이 작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는 네.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더 연재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좀 반대입니다. 보르토나 루피는 고무라서 삶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루피만 살아남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적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전설이다. 그렇죠. 유일하게 살아남게 돼요. 그만큼 더 오래오래 보고 싶고 빠르게 그- 결말을 보기가 싫다. 이게 이제 제가 원피스를 본 지가 20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원피스를 보지 않으면서 있었던 날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원피스 다음 화를 볼 수 없는 삶? 그게 어떤 삶일까?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분명 완결 궁금하고 원피스가 뭔지도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그냥 조금 더 원피스 다음 화를 기다리면서 살고 싶어요. 좀 더 오래오래 연재해줬으면 좋겠어요. 마리겔님은 있을까요? 오다 에이치로 작가가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자이시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면 북극곰들이 눈물을 흘려요. 어시스턴트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얼마나 돌릴까요? 저는 그렇게 이 세상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원피스가 완결이 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반대 여기서 입장이네.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피스에서 이제 루피의 꿈, 이 해적왕의 꿈과 같았다라고도 하는 떡밥이 있거든요. 그것도 들으면 동료들이 다들 웃기는 이야기라고 했었어요. 그럼 루피는 어떤 걸 꿈을 꿀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일단 담아놓고 해적왕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루피는 해적왕이 될 거야라고 했잖아요. 이 원피스 결말은 하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해적왕은 버기입니다. 그저 웃었다. 왜냐하면은 봐요. 해적왕이라고 하면 봐봐 루피가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루피가 해적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루피가 제일 세죠. 사람들이 벌벌 떨겠죠. 근데 루피가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루피는 자유만을 원했던 애예요. 군림하고 통제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애예요. 얘가 자기 곳이라고 막 와노쿠니 같은데 깃발 꽂고 그러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명색상 지키기 위한 지키기 깃발이죠. 위한 것이다라고도 하고 사실 그런 거에 관심 없거든요. 얘가 뭐 얘네가 막 아우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대선단을 만들 때도 난 그런 거 싫다 그냥 다 같이 동료하자 이러던 애예요. 자기들끼리 만든 맞아요. 대산하기 때문에. 루피는 군림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해적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루피는 모두의 공포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나중에 세계 정부가 없어져서 얘를 범죄자로 생각 안 할 건데요? 라고 하더라도 야 얘가 세상에서 제일 센데 안 무섭겠냐? 라고 생각하면은 루피가 해적왕이 된다? 라는 말 그 자체로 루피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라는 테마에서 반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가 싫어도 모두가 루피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실제로 루피가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해적왕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색상으로는 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그럴듯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버기랑 같이 가는 거예요. 버기랑 같이 라프텔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2차 저차에서 루피는 거기서 최종 결전을
세계 정부랑 하든 검은 수염이랑 하든 어떻게 해서 일당들은 남고 일당들은 살아남는데 루피는 사라져. 루피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야. 버기는 남고. 그래서 뒤늦게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버기가 이제 보물성자를 들고 내가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외적으로는 버기가 해적왕인 거야. 하지만 루피는 그것과 함께 사람들에게서 약간 잊혀지듯이 돼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돼.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지킬 것도 없고 모험할 것도 더 없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시대에 세계 정부가 없는 그런 자유의 시대를 자기가 마음껏 누리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완벽한 엔딩까지 생각해놨어요. 뭐냐? 부룩은 안 죽어요. 라푼도 죽고 모두가 죽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해적왕 버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옆에서 부룩이 씩 웃으면서 음악을 이제 연주하면서 진짜 해적왕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좀 소름 돋았어요. 이게 원피스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이 루피의 이야기를 다시 부룩이 이야기해준다 소름. 라는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름 돋아. 만약 진짜 이렇게 결말 나면 성지순례가 이 장면 되는 거죠. 성지순례가 되는 거네요. 그 대박. 문제는 이제 약간 좀 아르민과 일맥상통한 얘기가 돼버리네요. 그쵸.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그런 식으로 잊혀지는 거는 루피가 막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루피가 나름 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정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당들은 모두 그를 인정해 주는 거죠. 모두가 동료들이 인정을 해준다면 또 모두가 루피를 인정하고 루피는 그 모든 명성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해적왕이라 그랬지? 나는 해적왕이란 이름이 자유롭지 않다고 느껴라고 생각해서 진짜 자유를 쫓기 위해서 자기가 해적왕이 되는 거는 안 하고 아마 버기한테 물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원피스가 드래곤볼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드래곤볼에서 세상을 구한 영웅은 누구죠? 미스터 사탄이. 버기는 누가 봐도 미스터 사탄 같은 캐릭터란 말이에요. 같은 롤이죠. 같은 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상은 손오공이 구하고 있었고 손오공, 손오반 이렇게 이어지는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영웅은 아마 미스터 사탄, 버기일 거야. 그러니까 해적왕은 버기예요. 버기를 지금까지 살려놓은 이유는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버기가 결국 뭔가가 하긴 해야 되죠. 하긴 할 거다. 그럼 이거 받고 루피가 그 마지막 대전에서 사라진다 하셨잖아요. 네. 과거로 가서 조이보이가 될 가능성은? 그런 것도 좋은 이야기죠. 그렇죠. 조이보이의 정체가 이제 더 모험할 곳은 과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시간 열매 뭔가 그것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죠. 같이 왜냐하면 그 와노쿠니에서 시간 열매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왔었잖아요. 사무라이들이 시간을 쫙 뛰어넘어가지고 왔는데 그거랑 또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서 네. 아까 말했듯이 각자의 모두의 꿈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나미는 자기가 세계 최고의 항해사가 될 거고 우솝은 가장 최고의 멋진 전사가 될 거고 사실 그 실온 마을에서 계속했던 거짓말들이 있어요. 내가 최고의 해적이 돼가지고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우솝은 내가 쌀모라고 했지만 돌아가겠죠. 우솝도 아마 카야 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일당들은 각자 최고의 자유로운 사실 속세적인 이득도 보면서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저는 부룩이라는 영원히 늙지 않는 캐릭터를 넣는 이유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루피가 그렇게 잊혀지더라도 과거로 가서 뭐 실존하는 루피가 없어지면서 마치 그게 어떤 전설처럼 떠돌더라도 음유 시인은 언제나 전설을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룩이라는 음유 시인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루피에 대한 전설을 노래하면서 진짜 해적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조이보이가 루피면은 진짜 충격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사실 둘이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됐었잖아요. 성우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좀 바보 같아질지도. 왜 그걸 그렇게 보여줬는데 몰랐을까? 그래서 약간 조이보이가 마지막에 남긴 게 해적왕 버기의 사진이라면 그런 아니 동강 열매를 먹어가지고 이거 아니 왜냐면 하필이면 라프텔 갔을 때 걔만 못 갔어요. 그죠. 버기만 못 갔어요. 맞네. 맞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 우스운 거야. 버기가 해적왕이 된다는 사실을 버기만 모르잖아. 나만 없는 생일 파티. 그러니까 빵 터진 거야 얘가. 버기한테 근데 그걸 아직도 안 알려준 거지. 버기의 해적왕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버기의 열매 각성도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버기의 동강 열매도 남아있는데 이 세 개를 한 조각으로 만든다는 것도 약간 그게 이어질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맞네. 도플라밍고의 실실 열매 같은 경우에는 각성을 했을 때 주위 사물을 다 실로 만들어 버렸고요. 루피는 각성했을 때 주위가 다 트램펄린처럼 통통 튀게끔 만들었어요. 오. 버기가 각성을 하면은 주변을 동강내버릴 수 있죠. 동강동강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바다를 동강내고 산을 동강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 세 분 모셔서 원피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많은 팬분들이 뭐 결말도 당연히 궁금하고 또 오래오래 연재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건 아무래도 작가님께서 건강하셔서 그 이야기를 끝까지 꼭 잘 써주셔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지 그쵸.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피스가 29년 넘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뭔가 독재 정부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이 그 상징처럼 원피스 깃발을 들고 독재 정부에 저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막 국가적으로 원피스 깃발을 금지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이 작품이 어쩌면 정말 오랜 기간이 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젊은 세대 그리고 심지어 원피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현재 있는 이런 실제 정부와 관련된 저항의 사례에서까지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작품이 주고 있는 교훈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진정한 원피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모두의 명작 첫 번째 팟캐스트를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궁금한 점 아니면 뭐 이 팟캐스트를 보면서 또 생각난 점 같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다음 화에서 또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으면 또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첫 화 마무리 짓고 저희는 다음 화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안녕! 진배는 진짜 삶아라. 여기서 조려야 최강록이랑 같이 한다니까. 그럼 이제 승민님도 원피스 정주행 시작하시는 건가요? 예. 절대 안 하지. 근데 늘 저런 식으로 말하고 안 저 했어. 보고 요약본은 있어요. 볼 듯? 재밌어서. 9시간짜리? 저 다 보고 지금 라프텔로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어디까지 좋아요, 보셨어요? 워터 세븐 보던 거부터 다시 보고.